미국 투자는 코덱스 타이거가 짱이지. 아니지, 미국 투자는 스파이 IVV가 짱이지. 우리는 미국 투자하면 머릿속으로 자연스럽게 S&P 500 투자를 떠올립니다. 한국에는 코스피 200 지수가 있듯이 미국에는 S&P 500 지수가 있죠. 근데 이 S&P 500 지수를 투자하려고 해도 국내 상장되어 있는 ETF인 타이거 미국 S&P 500, 코덱스 미국 S&P 500, 아리랑 미국 S&P 500 이런 것도 있고, 미국 시장에 상장된 스파이, IVV, VOO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둘의 차이점 중심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용어가 매우 정돈이 안 돼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이쪽을 국내 ETF 그리고 이쪽을 미국 ETF로 지칭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익률입니다. 어떤 것을 투자하든 간에 이 둘의 움직임은 매우 비슷합니다. 둘 다 미국의 S&P 500이라는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 두 ETF의 차트의 움직임은 매우 비슷합니다. 흔히 수익률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이렇게 움직임이 있고 난 그 이후의 비용이나 세금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ETF 자체가 보여주는 움직임은 매우 비슷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딱 잘라서 국내 ETF가 수익률이 더 좋다 또는 미국 ETF가 수익률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수익률은 비슷하다입니다. 자, 두 번째는 거래 비용입니다. 우리가 ETF를 갖기 위해서는 이런 비용을 내야 됩니다. ETF를 살 때 매수 수수료, ETF를 가지고 있는 동안의 연보수, 그리고 ETF를 팔 때 매도 수수료 플러스 기타 비용이 들어가죠. 미국 ETF는 여기에 환전 수수료가 하나 더 붙는 거고요. 그럼 먼저 국내 ETF를 한번 볼게요. 매수 수수료 거의 안 나오죠. 가지고 있는 동안의 보수, 타이거 S&P 500은 0.3%, 코덱스 S&P 500은 0.25%, 아리랑 S&P 500은 0.3%. 자, 이만큼의 연보수가 나가고요. 매도할 때 매도 수수료도 거의 안 들겠죠. 우리가 주식을 팔 때 부과가 되는 증권 거래세는 이 ETF에서는 면제가 됩니다. 매도할 때 발생하는 기타 비용들도 0.003% 정도이기 때문에 미미한 수준이죠. 국내 ETF에서는 미국의 지수를 선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ETF의 내부에서 선물을 교체할 때 롤오버 비용이라는 게 일상적으로 발생을 하는데요. 그 비용도 이 속에 녹아 있지만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체킹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직접 내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내고 있는 거죠. 그만큼의 비용은 모두 수익률에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ETF입니다. 미국 ETF는 먼저 달러로 환전할 때 환전 수수료가 들어가죠. 이 환전 수수료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줄일 수 있죠. 다음은 매수할 때 매수 수수료. 해외 주식은 매수할 때 수수료가 들지만 이 또한 매우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동안 연보수를 보시면 스파이는 0.09%, IVV는 0.04%, VOO는 0.03%로 매우 낮은 걸 보여줍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왔습니다. 미국 ETF는 국내 ETF보다 연보수가 훨씬 저렴합니다. 매도할 때는 매도 수수료 들어가고요. 그리고 매도할 때 발생하는 제반 비용들도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미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익 실현을 한 후에 원화로 바꾼다면 환전 수수료가 한 번 더 들어가겠죠. 그럼 두 번째, 거래 비용의 결론. 대부분의 비용은 큰 차이가 없지만 ETF 자체의 연보수는 미국의 것이 훨씬 저렴하다입니다. 세 번째, 환율입니다. 자, 먼저 국내 ETF 볼게요. 국내 ETF는 원화로 매수하죠. 그래서 환전 없이 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 주의 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한 후에 증권 계좌에서 그냥 사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해외 ETF에서는 환해지를 하는데요. 이 ETF 자체 내부적으로 비용을 조금 써서 원달러의 환율 변동이 이 ETF의 가격을 바꾸지 않도록 최소화시킵니다. 그래서 국내 ETF의 이 끝에 H 붙어 있는 환해지된 ETF를 매수하신다면 원달러 환율의 영향은 매우 작습니다. 거의 걱정 안 해도 돼요. 순수하게 S&P 500의 움직임을 쫓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반면에 미국 ETF를 산다면 완전히 반대입니다. 달러로 환전을 해서 투자하게 됩니다. 원화 매수 서비스를 이용해도 달러로 사는 거는 동일합니다. 원달러 환율의 변동이 이 ETF를 가지고 있는 나의 자산과 그대로 직결됩니다. 그런 걸 환 노출이 된다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환 노출이 되는 거는요, 우량한 통화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장점으로 생각하기도 하고요, 불필요한 원달러 환율의 영향을 받는다는 단점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S&P 500은 빠져서 사고 싶은데 그때 환율이 막 많이 올라 있으면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죠. 그럴 때는 단점으로 보기도 하는 거죠.
저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달러 투자는 장점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환율에 있어서는 둘이 완전히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국내 ETF는 S&P를 그대로 쫓아가고 미국의 ETF는 S&P 500이 움직임 플러스 원달러 환율의 변동, 이게 나의 수익률과 직결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미국의 S&P 500 지수가 5%가 오르고 원달러 환율이 1%가 하락했다면 국내 ETF는 5%가 수익이 났을 거고 미국 ETF는 4% 수익이 났을 겁니다. 다음은 네 번째, 세금입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먼저 타이거, 코덱스, 아리랑, 미국 S&P 500 이것처럼 국내 ETF를 통해서 해외 지수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배당은 마찬가지로 15.4%의 배당 소득세를 내고요. 특이한 것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보유기간 과세라는 걸 해서 15.4%의 배당 소득세를 냅니다. 보유기간 과세라는 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내가 사고 판 매매 차익과 그 ETF가 가지고 있는 과표, 이 증분 중에서 작은 금액에 대해서 15.4%를 냅니다.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고 판 차익에 대해서도 15.4%를 내는구나, 또는 그것보다 조금 덜 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한 두 가지의 소득 모두 금융소득이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이 됩니다. 본인이 이자나 배당을 너무 많이 받는 사람이라면 이것도 포함을 시켜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스파이, IVV, VOO와 같은 미국 ETF입니다. 미국 ETF라고 해서 따로 세금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해외 주식과 다 합해서 연 250만 원 넘어가는 부분만큼 22%의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미국 주식과 미국 ETF는 똑같은 거죠. 이런 ETF도 가지고 있으면 배당이 나오죠. 그 배당들에 대해서는 15.4%로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과세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금액도 모두 금융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미국 ETF를 하면서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조심해야 하는 거죠.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신경 쓸 것들만 챙기면 되는데요. 국내 ETF를 하신다면 매매 차익과 배당 모두 신경 쓰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 다 합한 게 2천만 원이 넘지 않는지 그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미국 ETF는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매매 차익은 내가 올해 수익 실현한 게 250만 원이 넘는지 신경 쓰시면 되고요. 분배금에 대해서는 국내 다른 것들과 합해가지고 2천만 원이 넘지 않는지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괴리율입니다. 예전 영상을 통해서 ETF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괴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우리한테는 되게 안 좋거든요. 궁극적으로 괴리율을 피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래량이 매우 많은 ETF를 거래하는 건데요. 최근에 거래량을 체크해 보면요. 타이거 S&P 500은 4월 달에 하루 평균 31억 원, 코덱스는 12억 원, 아리랑은 4억 원 수준입니다. 사실 거래량이 상당히 적죠. 우리가 이런 ETF를 선택을 할 때 괴리가 상당히 벌어져 있다면 우리가 시장 가격 그대로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몇 호가 더 비싼 가격에 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번에는 미국 ETF를 한번 볼게요. 과거 45일 동안 평균적으로 스파이는 60조? 근데 이게 미국은 이 수치가 항상 너무 허무맹랑해가지고 체감이 안 되죠. 체감이 안 되는 게 단점입니다. IVV와 VOO는 한 2, 3조 원 정도 됩니다. 아무튼 거래량이 상당히 많죠. 적어도 괴리 걱정은 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한 주의 가격입니다. 국내 ETF는 한 주의 가격이 보시다시피 매우 저렴합니다. 그래서 매우 소액으로 투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타이거는 33,360원, 코덱스는 13,700원, 아리랑은 11,875원입니다. 5만원짜리 한 장만 있으면 다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미국 ETF 전일 종가를 한번 볼게요. 스파이는 279달러, IVV는 280달러, VOO는 256달러입니다. 셋 다 만만치 않죠. 셋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고 하나를 사려면 대략 3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은 국내 ETF에 있네요. 그럼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나에게 어울리는 ETF는 어떤 건지 한번 골라볼까요? 특징들을 한번 쭉 적어볼게요. 먼저 국내 ETF는 소액으로 투자 가능하다, 원달러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매매 차익이든 배당 소득이든 15.4%를 낸다, 매수 매도 절차가 매우 편하다,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미국 ETF는 달러 투자다, 큰 시장에서 괴리 없이 투자할 수 있다, 양도세를 내지만 분리과세다, ETF의 보수가 매우 낮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면요. 나는 투자금이 1, 2만원, 많아도 20만원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간편하게 해외 투자를 시작하고자 한다면 국내 ETF가 좋습니다. 나는 투자금이 30만원이 넘어가고 매우 긴 기간 동안 장기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자 한다면 미국 ETF가 좋습니다.
나는 배당 소득세 15.4를 내는 게 양도세 22%를 내는 것보다 유리하다면 국내 ETF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세율보다는 분리과세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분들에게는 미국 ETF가 맞습니다. 나는 그 어떤 것도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럼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ETF와 미국 ETF 대표적인 거 3개씩만 소개를 드릴게요. 앞서 계속 나왔죠? 타이거 미국 S&P 500 선물 H, 코덱스 미국 S&P 500 선물 H, 아리랑 미국 S&P 500 H. 타이거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코덱스는 삼성 자산운용, 아리랑은 한화 자산운용입니다. 타이거와 코덱스는 선물에 투자하는 반면 아리랑은 현물에 투자하기 때문에 이름이 약간 다르죠. 시총은 각각 1326억, 781억, 202억입니다. 보수는 각각 0.3%, 0.25%, 0.3%입니다. 이번에는 미국 ETF입니다. 스파이와 IVV, VOO 이렇게 3개입니다. 스파이는 SPDR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이건 SSGA 자산운용에서 운용합니다. IVV는 iShares라는 브랜드고요. 블랙록 자산운용에서 운용합니다. VOO는 뱅가드라는 브랜드고요. 뱅가드 자산운용에서 운용합니다. 시총은 각각 319조 원, 219조 원, 160조 원입니다. 보수는 각각 0.09%, 0.04%, 0.03%입니다. 참고로 이 3개가 글로벌 ETF 덩치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지수에 투자하는 방법을 국내 ETF와 미국 ETF로 나누어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는 것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투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